네, 1월 11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드디어 결국에는 이렇게 승인이 됐습니다. 약간 조금 긴장이 많이 풀리면서 허탈함과 비슷한 어떤 그런 공허한 감정도 느껴지고, 우리가 기대했던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상황으로 시장이 흘러 들어가고는 있지 않는 모습도 일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이 나쁘지 않죠. 괜찮고, 비트코인도 지금 46,000달러 지지를 받아주려고 애를 쓰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사이에 지금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일부 알트들이 의미 있는 꿈틀거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기대했던 것만큼 비트코인이 순간적으로 한 5만 달러 부근까지는 터치를 해줬으면 싶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게 48,000달러에서 52,000달러 구간이었잖아요. 어쨌든 48,000달러까지는 어제 한번 터치를 해주면서, 지금 고게 로컬 탑이 될지 아니면 한 번 더 48,000달러에서 5만 달러 구간 이쪽을 향한 돌파 랠리 시도가 한 번 더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횡보 조정 양상으로 접어들게 될지,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보면 아직은 그래도 빠지려는 힘보다는 조금 올리려는 힘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기술적인 패턴으로 보면 지금 괜찮아요.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46,000달러 위에서 자리를 해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48,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한 번 더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조금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는 어마무시한 호재성 소식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역할로, 재료로 작용을 해주고 있고, 그 정도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전체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분기점이 된 그런 일대 사건이 우리 앞에서 벌어졌다, 펼쳐졌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피니, 최초로 비트코인을 수령한 사람이고 워낙 똑똑해서 사토시 나카모토로 의심을 받기도 한 그 후보군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비트코인이 작동한다, 러닝 비트코인이라고 짤막하게 트윗을 날렸던 게 2009년 1월 11일이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15년이 지난, 진짜 정확히 15년이 지난 2024년 1월 11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정말 1달러도 안 했던 가격이, 그랬던 비트코인이 전고점 69,000달러까지 찍고 지금 현재 46,000달러에 자리하고 있는 아주 비싼 자산이, 투자 자산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월가의 대형 기관들, 금융기관들이 달라붙어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돈을 한번 제대로 벌어먹어 보겠다, 뭐 이렇게 이빨을 털어대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진짜로 출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1월 11일부터, 현지 시간으로 11일부터 미국 시장에서는 월가의 정식 투자 자산으로서 거래가 되는,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 됐다, 뭐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등장이라는 게 2008년 금융위기 때가 이제 계기가 됐었잖아요. 당시에 이제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보여줬던 위선, 비윤리, 이런 것들에 시민들이 분노를 했고, 그때 당시에 Occupying the Wall Street, 그런 운동이 어마어마했었잖아요. 이게 되게 웃겼던 게, 당시에 금융기관들이 무너졌던 게 그러니까 대출자들, 기관이나 개인들이 대출 받았던 돈을 못 갚아서 은행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이 은행들이 지들끼리 미친 짓 하면서 돈잔치 하다가 무너진 거잖아요. 헛짓거리 하면서. 그렇게 무너지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로 등장을 했던 게 비트코인이었고, 그때 사토시 나카모토의 9장짜리 논문, 이 논문 하나가 지금의 어떤 비트코인 역사의 시발점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아주 단순화시켜서 정리를 하면, 금융기관이든 뭐가 됐든 중앙 통제 없이 전자화폐 발행이 가능하다, 새로운 화폐의 형태, 그런데 탈중앙화돼 있고 권리가 분산돼 있다, 이런 혁신적인 개념, 이게 처음 등장했던 게 2008년 금융위기, 대형 금융기관들의 위선과 비윤리에 맞서는 차원에서 등장을 했던 게 비트코인인데, 지금 그랬던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돈을 벌어 보겠다라고 이렇게 월가의 중심에 월가의 금융 세력 자본들이 자리를 하게 된, 이렇게 다소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웃기죠?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대형 기관들이 정말 한다고 하더니 정말 해버리는 이런 상황,
어쨌든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어쨌든 투자 자산으로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월가의 다른 투자 자산들과 동일한 위상을 갖게 됐다라는 거, 이 한 가지만으로도 비트코인 전반에 있어서 그 역사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사건이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시세 자체는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가 있죠. 48,000달러 위로 한 번 더 올려줄 줄 알았는데 이게 또 기대만큼 간단치가 않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셀더 뉴스 이벤트로 보기에도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목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5만 달러를 향한 추가 반등이 본격적인 조정 횡보 이전에 나와줄지가 지금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는 정말 약삭 바르면서 아무튼 머리가 좋아요. 머리는 똑똑한데 그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똑똑한 게 아니라 진짜 잔대가리, 대갈박사예요 정말. 머리를 참 정말 너무 이기적으로 잘 굴린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지금 성명서를 이번에 낼 때도 SEC가 여러 현물 ETP 주식 상장과 거래를 승인을 했다. SEC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원의 법률 해석 방식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 뭐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제 그레이스케일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건데, 인정을 합니다. 그레이스케일 사건에서 패소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법원은 SEC의 반려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소명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여러 개의 ETP를 승인을 했다. 여기 다 보면 ETP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ETF의 상위 개념이 ETP거든요. 그래서 모든 ETF는 ETP인데 모든 ETP는 ETF는 아닌 거죠. 그래서 상위 개념, 조금 더 넓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굉장히 어떤 집중된 느낌의 뉘앙스를 빼려는 시도가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끝까지 잔대가리를 굴리면서 결국에는 법원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나는 여전히 암호화폐 별로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좀 별로예요. 헤스터 피어스, 어쩌면 SEC 위원장이 한 번은 될지도 모를 그런 양반인데 크립토에 워낙 친화적이어서 크립토맘이라고도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10년여 만에 드디어 결국에 승인이 됐다. 지금은 반성의 시간이다. 하지만 축하의 시간이기도 하다. 비트코인에 축하를 하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편리하게 비트코인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을 축하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나름 또 그럴싸하게 SEC를 돌려까면서도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착한 부자님, 리치 천사님, 늘 이렇게 마음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블룸버그 에릭 발추나스는 그래도 이 사람은 약간 상도이가 있죠. 그레이스케일의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레이스케일이 법에 대항해서 싸웠고 결국에는 이겼다. 처음엔 나도 이게 가능할까 의아했었는데 결국에 이들은 해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SEC 위원장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레이스케일 사건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레이스케일이 빡쳐서 소송을 내지 않았다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급변하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이 세상에 등장할 수 있게끔 해준 가장 큰 계기를 만들어준 것은 그레이스케일이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지금 사실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뭐 블랙록,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뭐 발키리, 이런 대형 기관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정작 그레이스케일의 GBTC는 아직 현물 ETF로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후 5시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아침이 되겠죠. 그때 이제 정식으로 등록 신고서가 발효될 예정이다. 뉴욕 증권거래소 아르카에서 이제 거래가 시작되면 GBTC는 장외 거래가 중단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이제 신고서가 발효가 되고 GBTC가 현물 ETF로 전환이 된다. GBTC 소유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되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레이스케일의 어떤 집념이 지금의 이런 상황을 만들어놨다는 거, 그러니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일종의 공신이 된 거죠. 공신의 역할이 됐다는 거, 굉장히 또 재밌고 또 의미 있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코인베이스는 뭐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 직간접적인 당사자니까 뭐 긍정적으로 당연히 얘기를 하죠.
암호화폐 경제를 확장하기 위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 다양한 신규 투자자 풀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성장 또 상품 혁신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멘트를 날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진짜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거래가 되고 과연 첫날 거래 볼륨이 어떻게 될지, 첫 주 거래 볼륨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첫 달 거래 볼륨이 어떻게 될지, 이게 굉장한 관심사가 될 건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 열어서 바라봐야 될 이슈는 홍콩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요?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과연 언제쯤 출시가 될 것인가? 그런데 이 분위기가 지금 아주 뜨끈뜨끈하게 달아오르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해시키의 CEO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10개 정도 펀드 회사가, 헤지펀드 말하는 거죠. 펀드 회사가 홍콩 암호화폐 현물 ETF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7, 8곳은 진짜 실제로 추진하는 단계다. 말로 지금 추진을 하고 싶다,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이건데, 우재좌이라는 입법회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홍콩도 빠른 시일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추진해야 한다. 미국에서 승인된 것은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 움직임을 의미한다. 홍콩 당국의 ETF 신청 준비 이미 돼 있다. 라고 홍콩 금융당국이 지난달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지금 다 레디 됐어. 준비돼 있어. 그러니까 와, 니들 와. 홍콩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서의 역량을 새로운 시대, 블록체인 시대에는 크립토 허브로서 도약을 하면서 하나의 먹거리로서 도시의 어떤 홍콩이라는 도시의 도시 컨셉을, 도시 경쟁력을 만들려는 시도를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일단 홍콩 자체에 있어서도 이게 의미부여가 되지만, 또 한 가지는 홍콩이 항상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테스팅 베드 역할을 했던 게 홍콩이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홍콩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중국이 비트코인을 금지하고 있는 와중에 비트코인 선물 ETF를 출시해서 지금 승인해서 출시가 된 상황이고, 비트코인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개인 거래까지 지금 OK가 된 상황. 이게 과연 공산당이 OK 사인 없이 가능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중국의 가까운 근밀의 움직임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그래서 많은 겁니다. 그래서 홍콩이 미국 시장에서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 마당에 주저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이를테면 한두 달 안에 뭔가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홍콩은 지금 너무 이거 빨리 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이 규제 준수를 한다라면 얼마든지 라이센스를 주고 승인을 시킬 그럴 준비가 돼 있는 곳이어서, 이 홍콩의 움직임, 또 홍콩의 움직임 뒤에 이제 중국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게 또 이번 강세장에 어마어마한 임팩트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생각을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